안녕하세요. 시간정리 트레이너 윤선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 정리입니다. 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재테크 방법, 부자가 되는 법, 백만장자의 습관 이런 내용 많이 보게 될 텐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있으신 돈을 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돈을 정리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 작성하고 계세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계부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약 33.6%라고 합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여기 너무 귀찮고 익숙치 않아서 사실 어릴 때 가계부를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돈을 벌고 나서부터 쓰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어디 얼마큼 쓰는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썼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안 쓴다라는 겁니다. 자, 재테크의 고수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죠. 돈을 잘 쓰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아주 또 잘 설명한 책이 있어요. 일본의 정말 유명한 비용 절감 컨설턴트인 하네다 오사무라는 사람이 지갑, 방, 책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부는 세 가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 방을 보면 안다, 책상을 보면 안다. 자, 그럼 뭔가 좀 이제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의 지갑은 어떨까요? 뭔가 이게 현금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영수증 같은 것만 이렇게 모아둔 채 빵빵한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지갑은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네다 오사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 뿐이다. 첫 번째는 수익을 많이 늘려라. 지금의 월급 연봉의 2배, 3배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모은 돈을 잘 운영해서 집을, 땅을, 주식을, 펀드를 잘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정된 지출, 변동된 지출 같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실적인 방법, 수익을 늘리는 거 어려워요. 자산을 정말 크게 늘리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드는데 바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출을 잘 줄이기 위해서 또 내가 돈에 대한 감각을 잘 갖기 위해서 저는 가계부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간 가계부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가계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2달 동안 가계부를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이거를 하루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2달치 뭘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점점 쓰는 것 자체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시로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습관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언제쯤 가계부를 잘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가계부 정말 잘 작성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좋은 돈 습관, 돈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길 텐데, 자, 돈을 정리할 때 저는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일 즉시 정리하는 겁니다. 뭔가 돈이 지출되면 이거 이제 나중에 정리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자 오면 바로 가계부에 등록하기 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다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바로 입력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습관이고요. 특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제가 가계부를 정리하는데 보니까 2011년부터 작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작성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 돈을 썼고 또 어디에 몇 퍼센트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쉽고 빠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종이로 된 가계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플리케이션 가계부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뭔가 이제 현금, 체크카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포인트를 쌓아야 돼.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서 이걸 이제 좀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현금,
혹은 현금 카드를 써서 뭔가 마일리지 같은 거에 너무 이렇게 좀 기대하는 것은 돈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가계부를 저는 오랫동안 작성을 하면서 나름 지출에 대한 통제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물건을 정리하는 거, 또 시간을 정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정리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루면 안 돼요. 가계부 같은 거 작성하는 것도 계속 미루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도 상실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종이로 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좋은가요? 혹은 어플리케이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가계부를 작성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휴대성 때문입니다. 종이 가계부를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수첩도 그냥 메모용 수첩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막 발생될 때마다 꼬박꼬박 적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 휴대성을 고려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빨리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편리성을 고려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문자 오면 바로 입력하고, 또 요즘 뭐 좋은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굳이 내가 문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통장 내역을 고스란히 가계부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아보시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활용성 때문입니다. 내가 매월 쓴 돈, 어디에 얼마를 썼고 어느 정도 비중, 몇 퍼센트 되는지 요거를 한눈에 육안으로 통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종이로 된 가계부를 또 이렇게 계속 모아두다 보면 어딘가에 꽂혀야 되고 분실되지 않겠지만 사실 이것들을 나중에 보기에는 쉽지 않으나 어플은 바로 내가 2011년도 데이터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백업해 놓으면 뭔가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뭐 엑셀 같은 걸로 변환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또 별도의 통계를 내거나 뭔가 도표화 시키거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어플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돈을 정리하는데 뭐 가계부를 쓰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돈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지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출근할 때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예전에는 스타벅스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아메리카노 4,100원이죠. 근데 우연히 제가 회사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커피숍이 있었어요. 거기는 2,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가지 않고 이제는 2,500원짜리 커피숍에 갑니다. 맛도 뭐 거의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분위기, 뭔가 단골된 느낌, 세련된 거 이런 것 때문에 스타벅스를 이용했으나 그냥 저는 커피가 필요했던 것이 주였고, 그냥 커피 한 잔을 그렇게 아꼈더니 하루에 뭐 거의 1,000 얼마 정도 되는 돈이 세이브 되고, 이게 한 주, 한 달, 1년이 되면 사실 큰 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출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가계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지 잔액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용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 16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한 달 월급을 탕진하는 데 쓰는 기간이 평균 16일이래요. 한 16일 정도 되면은 돈이 없네, 이런 것들을 좀 위기를 느끼겠죠. 그래서 내 잔액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는 뭔가 뭐 통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현금 계산하고 할 것 없이 이런 이유로 좀 이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매일 고정적으로 쓰는 돈과 변동으로 쓰는 돈이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텐데, 매일 쓰는 돈이 한 달치가 모아졌을 때 무엇을 위해 얼마 정도 돈을 쓰는지 파악되면, 내가 변동비를 조금 줄여야겠구나. 뭐 제가 커피를 좀 줄였듯이, 혹은 식사를 평균 얼마 정도짜리를
먹어야겠구나 이 정도가 좀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을 파악하는 데도 가계부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가계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요 가계부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그렇게 잘 모르겠고 용어도 좀 생소하고 보통 이제 종이로 된 가계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막 분류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좀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지퍼백을 이용한 정리법입니다. 우리가 뭐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 영수증 같은 거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지퍼백에다가 무조건 그냥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달치가 딱 모아지면 그냥 총 합계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쓴 돈이 뭐 30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영수증의 개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제 모으는 거 굉장히 좀 귀찮고 한 달에 한 번씩 통계내는 것도 사실 조금 번거롭지만 요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출을 조금씩 줄여야겠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퍼백 한 장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영수증 모아보시고요. 두 번째가 똑똑한 살림하는 주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많이 알려진 방법이에요. 바로 봉투 살림법입니다. 일주일 혹은 하루 혹은 한 달치에 써야 될 돈을 은행에서 뽑아서 현금을 봉투에 넣고 돈을 쓰면 봉투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뭐 가장 좀 좋은 것은 저는 일주일치라 생각되는데 매일 뭐 한 장 들고 다니는 거 좀 어렵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한 달이면 한 4장 정도의 봉투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이번 달에 지출을 그냥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돈을 빼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번거롭지만 적다 보면 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혹은 사무실에 있는 봉투 같은 걸 한번 이용해서 봉투를 이용한 살림법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수입 통장, 지출 통장.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은 여기다 두고 지출할 돈, 그 달의 용돈, 생활비를 한꺼번에 빼서 거기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출 통장에 이제 한 군데 모아지기 때문에 은행에 이제 가서 통장 확인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간단히 이게 이제 메모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좀 귀찮더라도 은행에 자주 가기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ATM기도 상관없으니까 수시로 통장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적는 거죠.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그 방법이 또 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을 미루게 되면 돈에 대한 인식 자체도 뭔가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가계부 꼭 잘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내가 쓰는 방, 또 내가 사용하는 책상이 나의 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내 지갑, 정말 이게 돈이 모아지는 지갑인지 아니면 지출을 불러일으키는 지갑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돈을 모으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오지만 사실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익을 늘리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이 우리가 쉽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을 잘 정리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예요. 내 지출을 통제하는 것, 잔액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매월, 매주 쓰는 자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가계부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이제 지금 제안했는데 특히 휴대성, 편리성, 활용성을 고려해서 그래 난 종이로 된 가계부를 쓸지 혹은 저처럼 어플리케이션 가계부를 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부보다 조금 다른 방법인데 지퍼백을 활용해서 영수증 매월 모아보기, 봉투에 생활비 따로 놓고 다니기, 지출 통장
따로 만들어서 일명 통장 쪼개기였죠. 그 방법도 사실 돈을 정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관심 있으시고 저도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가계부를 꼭 작성하셔서 내 돈이 어디에서 얼만큼 사용되는지 하나하나씩 파악하다 보면 마치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부자도 되시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돈 부자 되셔서 좀 더 여러분들 삶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